토요일 아침 8시 개인 투자자의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줄 가장 확실한 종목 해결사 주식 코치 김현구, 주식 코치 문현진, 주식 코치 황민혁, 주식 코치 김두호, 4명의 주식 코치가 여러분을 주식 챔피언으로 만들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8시에서 10시까지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종목을 코치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챔피언쇼 주챔쇼의 김호수입니다. 주식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속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챔쇼. 자, 오늘 미국에서도 그랬고 우리 시장에서도 그랬고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실적들을 좀 체크해 보시고 계실 것 같은데 SK하이닉스나 네이버 같은 기업들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일단 기대보다는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반발 매수세가 나오면서 조금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또 체크해 볼 것들도 많은데 오늘 아시아나 메가과 관련된 공고도 나왔고, 그리고 2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도 1% 정도로 반등이 나오면서 7개의 분기 만에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감할 때까지 또 기업 실적들도 계속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체크해봐야 할 숫자들도 많은데, 이렇게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이것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그 해결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자세하게 상담해드릴 거고요. 투자할 만한 좋은 종목의 힌트도 함께 얻으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싶은 종목 매수해도 괜찮은지 아닌지 여부도 함께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오전 9시 50분 저희 주챔쇼와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종목 상담 시작해 봐야겠는데요. 참여하시는 방법 먼저 알려드려야겠죠. 전화 2대 준비해놨습니다. 02377-0269, 3772-027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를 주셔야 조금 더 빠르게 앞 순서에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주식 챔피언 전문가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주식 챔피언 문현진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속 시원한 종목 상담 부탁드리겠고, 또 바로 시장 상황 체크를 해보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 새벽에 굉장히 또 깜짝 놀랄만한 뉴스였죠. 북한이 또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런 뉴스가 나온 것 치고는 오늘 시장 굉장히 안정된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어제 많이 빠졌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어제 조금 밀리다 보니까 사실 어제 빠질 이유가 딱히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빠지고 나니까는 새벽에 그런 일이 있고, 오늘은 이제 그것이 선반영이 된 건지 또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 지금은 시장 조금 안정화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아침 그 뉴스를 보고 시가가 좀 많이 떨어져서 출발할 거다 생각을 했었는데, 시가 떨어지고 양봉으로 올라가게 되면 사실 우리 시장의 신호로서는 굉장히 좋은 신호여가지고 좀 그런 캔들을 약간 기대를 해봤는데 그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스피랑 코스피탁을 조금 차례로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이 조금 들어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지만 크게 빠지는 모습이라든지 남북 경협주들이 푹푹 빠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온 건 같지는 않고요. 지금 아무래도 실적 발표가 나면서 실적에 대한 두려움들, 역시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예상들도 많았는데, 그거에 맞게끔 영업이익이 좀 많이 줄어들어 내려온 느낌인 것 같아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굉장히 많이 빠져 있다라는 형태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 발표 시즌과 맞물려가지고 이렇게 조금은 실망 매물 조금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3분기, 4분기 실적은 그렇게까지 나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실적이 지금 많이 빠졌다는 것은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요. 앞으로의 상황을 잘 판단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약 바이오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실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각종 굵직굵직한 종목들의 분위기까지도 상당히 조금 이렇게 침체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시장이 끌어올라가기 위해서는 제약 바이오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제약 바이오는 지수가 올라가려면 반드시 가야 되는 종목이고요. 제약 바이오가 가지 않으면 지수는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수가 올라가려면 제약 바이오를 끌어올려야 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지수를 올릴 생각이 있다면 제약 바이오를 다시 반등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수가 이대로 지금 무너져야 되는가를 봤을 때 저는 지수가 계속 이렇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뭐 화이트리스트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요. 거기서 배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또 다른 또 대책을 많이 짜기 시작을 하면은 역시 부양책들, 경기 부양책들로서 금리 인하라든지 규제 완화 등의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을 토대로 그걸 명분 삼아서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재료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가 되게 되면 장기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국면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부정적이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시장은 계속 내려간다기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쌍바닥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 각종 분위기 때문에 다시 여파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후로 양봉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쓰리바닥 형태를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올라가는지 또 떨어지는지를 좀 체크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는 떨어진다, 올라간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는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더 내려간다라고 봤을 때는 역시 전저점이죠. 625포인트 언저리가 될 것 같은데 저 정도 언저리에서 반등이 나와준다면은요 시장 크게 문제 없이 크게 쌍바닥을 또 만들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시장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놔두고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 미국 상당히 다양한 국가, 우리나라 주변 국가들에 있어가지고 구설수가 상당히 많은 상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언제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구설수가 있으면은 결국 그걸 해결해 나가면서 또다시 또 좋은 날이 오고 흐린 날이 있으면 맑은 날이 오듯이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버티느냐가 여러분들이 조금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타이밍에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화를 주시면 제가 최대한 많은 분들 조언을 드리면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화 2대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길 바라겠고요.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시원하게 한번 날려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서울 반도체 네. 어제 그제 17,200원에요. 네. 25%를 샀는데 네. 17,000원을 지지하는 것 같아서 샀었거든요. 근데 그렇구나. 오늘 떨어져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지하는 줄 알고 샀는데 떨어지면 손절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지하는 줄 알고 지지를 안 하면 그게 지지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네, 안 된 거예요. 그럼 손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절하는 기준을 내가 이제 매수했던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서울 반도체는 내가 이러하기 때문에 샀다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많이 이제 떨어졌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샀다인데 그게 아니면 손절하면 되는 거예요. 손절 안 어렵죠. 그죠? 네, 그런데 손절을 안 하면은 너무 많이 조금 거액이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주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기준이라고 그래요. 네, 본인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준을 17,000원이 지지가 될 거야 하고 샀는데 안 됐는데 그걸 손절 안 한다는 말은 내 기준을 이제 깨겠다라는 거거든요. 나와의 약속을 어기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주식에서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서울 반도체가 지지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시청자님께서 17,000원 지지가 되니까는 내가 될 거라고 보고 사야지라고 결정을 했는데 밑으로 빠져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서울 반도체가 내가 빠졌지만 앞으로 좋을 거야 하면서 기준을 어기고 뭔가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손절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보고 다시 전략을 짜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현명하고 다음번 매매할 땐 도움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준은 생명이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자신과의 싸움을 잘해야 되는 게 주식이거든요. 근데 서울 반도체가 앞으로 올라가든 내려가든 지금 시청자님은 본인 기준을 어겼어요. 그 말은 서울 반도체가 올라가더라도 나는 기준을 어겨서 올라갔기 때문에 다음번 매매할 때는 또 기준을 어기겠죠. 그죠? 그러면은 안 좋아질 때는 진짜 반토막 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상황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안 좋을 때 내 기준으로 어기면은 그건 진짜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서울 반도체가 저는 뭐 물론 지금 당장 저점 자리는 맞고요. 17,000원 지지가 되는 자리도 맞는데 시장이 안 좋으면 빠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때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한데 추가 매수를 할 거였는지 아니면 손절할 건지를 잘 정하셔가지고 들어가는 게 좋고요. 지금 만약에 손절할 생각이 없으신 거라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추가 매수 하려면 비중이 이제 25% 너무 들어가신 많아서. 거잖아요. 근데 네. 한 50%까지 늘려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들어가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처음부터. 예. 처음부터 나 추가 매수 할 거야 라고 계획을 짰으면은 아마 비중을 천천히 늘려갔겠죠. 그죠? 예. 네, 근데 지금 비중이 25%나 들어갔다는 것은 나의 투자 금액의 4분의 1이나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비중 조절을 안 하신 거 보니까는 17,000원이 지지가 될 거라고 보고 한 방에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추가 매수 고민을 안 했으니까 빠지면은 추가 매수도 안 할 건데 들고 가야 될까요? 아니면 손절하는 게 나을까요? 선전한 게 그렇죠. 낫겠죠? 손절하고 더 내려갔을 때 더 싸게 사든지 아니면 올라가는 거 보고 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들고 있으면 그 둘 중에 하나를 아무것도 못 해요. 그죠? 예. 손절해야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다시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대로 끌려가면은 다시라는 건 없어요. 밑으로 빠져내려가면 물려 있는 거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다행인 거고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잘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반도체 매수 잘하신 것 같고요. 네. 다 좋은데 지금 기준을 세워놓고 그걸 어기고 있는 게 조금 문제인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래서 잘 지금 알겠- 매수 잘하셨으니까 다음번에도 잘하실 것 같으니까요. 저는 손절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비중을 일단 먼저 줄이시고 조금 들고 가시는 거 어떨까 그런 예, 생각이 예, 들고 이게 서울 감사합니다. 반도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네, 다시 공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나스미지요. 38,200원에 20%입니다. 네, 38,200원에 20%요. 네네. 네, 사신 지는 한 3개월 정도 되셨네요. 한 네네. 2, 3개월. 네네, 3개월 정도. 네. 사셨던 이유가 조금 있으실까요? 그거 그전에는 뭐 실적 좋다고, 그리고 또 방송에서 뭐 자꾸 추천도 들어오고 그런 것 같아서 샀는데, 그 후로 한번 상담을 했었는데 괜찮다고 조금 더 사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산 거예요. 진짜. 아, 그래요? 저하고 네. 상담했으면 더 사람 말 안 했을 텐데. 진짜요, 그럴 건데요. 다른 분하고 상담을 해가지고요. 저는, 일단, 더 사랑 안 하고 혼내고 시작을 했을 건데. 예, 저는, 일단, 지금 매수하셨던 이유가 어쨌든 방송에서 좋다 하고 다들 좋다고 해서 사신 거잖아요. 그죠? 네네. 우리가, 뭐, 일반 상품을 살 때는, 일반 소비자의 마음으로 상품을 사시거나 홈쇼핑을 살 때면 좋다고 하는 걸 후기를 보고 사는 게 맞아요. 그죠? 뭐, 우리가 샴푸라든지, 세안제라든지, 뭐, 화장품뿐만 아니라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후기를 살펴보고 맛있다고 하던가 정말로 좋더라 이런 걸 사는 게 아무래도 현명한 소비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좀- 주식은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은 사가지고 무조건 팔아야 되는 장사거든요. 그죠? 네네. 네, 장사인데 남들이 좋다는 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봤을 때 남들이 좋아할 만한 걸 미리 사가지고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TV에서 좋다고 하는 거는 이제 남들도 다 좋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소비자 마인드죠, 사실은. 그죠? 네네. 나스미디어를 좋다고 해가지고 사는 거는 사실 돈 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가지고 내가 써야 되는 건데 이건 쓰는 게 아니라 다시 팔아야 되는데 좋다고 네, 할 때 사놓으니까 비싸게 팔지도 못하고 싸게 파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주식 하실 때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마 나스미들 저랑 상담했으면 저는 처음부터 아마 이렇게 먼저 말씀드렸을 거예요. 좋다 할 때 사지 마라. 이야기 먼저 드렸을 것 같고요. 지금 어찌됐든 나스미디어가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세상에 나쁜 기업은 없어요. 네. 다 좋은 기업이에요. 좋은 기업이니까 상장도 되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업들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그죠? 지금 집 앞에 있는 슈퍼보다 좋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스미디어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그냥 방송에서 당연히 좋다고 하죠. 근데 나쁜 기업은 아닌데 우리는 어쨌든 주식을 할 때 나쁜 기업, 좋은 기업 이런 걸 사는 게 아니라 잘 사가지고 잘 파는 게 문제거든요. 그죠? 네. 네,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38,200원 저 가격이 문제인 거지 나스미디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가격을 좀 더 싸게 샀으면 좋은 건데 비싸게 사니까 안 좋아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 이건 엎질러진 물이니까 어찌됐든 대처를 해야 되는데, 당장에는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지금 추가하면서 하기에도 상당히 좀 부담이고요. 일단 요 종목이 3만원, 29,000원에서 3만원짜리쯤에서 이제는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그 모습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조금 시간이 흘러야 알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간을 조금 지켜보시면서 29,000원 또는 28,000원에서 3만원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려고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좀 추가 매수를 하셔도 좋은데 비중이 좀 부담이 되면 추가 매수 안 하고 그냥 들고 가셔도 요 종목은 아마 45,000원에서 5만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대신에 조건은 시장이 올라가야 돼요. 네네. 왜냐하면 요즘 우리나라 정세가 어때요? 지금 일본에서 경제 보복, 북한이 미사일,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뭐 영공 침배, 그러면 난리가 났죠,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증시가 지금 쉽게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올라가기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나스미디어도 문제지만은 일단 시장이 올라가는 걸 먼저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좀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과의 관계가 조금 원만해지기 시작을 했을 때는 아마 우리 증시도 좀 올라가기 쉽겠죠, 그죠? 네. 그때 되면 나스미디어도 올라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나스미디어가 엄청나게 문제가 생긴 건 아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약간 공경에 처해져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에 먼저 좀 관심을 가지시고 내 나스미디어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입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네, 지금 네. 증시를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요. 요거는 기다리면 아마 본전 이상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는 좀 대한민국에 관심 가지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아,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요즘 제가 그 롯데하이마트를 샀는데요. 네. 아, 그게 계속 또 5만 원대 사고 중간에 한번 또 팠어요. 그래갖고 단가를 49,000원에 이제 맞춰놨는데 비중은요? 비중은 20%고요. 네, 20%고요. 하필이면 근데- 롯데하이마트네요. 그죠? 아, 롯데하이마트 작년에도 그렇고 뭐 7만 원대까지 올라가고 계속 그래서 그래도 5만 원대는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렇게까지 내려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그냥 가격 대중을 대충 감으로 그냥 이 정도 내려갔으니까 뭐 올라가겠지 하고 대충 감으로 때려 맞추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어쩌다 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어쩌다 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아니, 하면 안 근데-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주식을 감으로 때리면 안 돼요. 지금 롯데하이마트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인식이나 분위기가 좋지가 않아요. 지금 주식시장에서만 딱 봤을 때 지금 일본하고 관계가 영 좋지 못하죠. 그죠? 그래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롯데가 어느 국가와 좀 친밀하다라고 보냐면 일본 국가와 이제 좀 친밀하다라고 보잖아요. 그죠? 그렇죠. 롯데 그러다 그룹이. 보니까 아무래도 네. 이제 좀 불매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막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롯데 관련주들이 힘을 내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런 근데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뭐 이제 아까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는 아마 롯데하이마트 주가가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해요?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어떡한다고요? 좋은 거예요.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죠? 인정을 그쵸, 하셔야 돼요. 또 상황이 안 좋아. 예. 이건 예, 상황이 일본하고 너무 안 이런 좋은데 내가 롯데하이마트를 들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뭐 도요타라든지 렉서스라든지 뭐 닛산이라든지 이런 외제차 중에서 일본 자동차를 타고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죠? 예. 근데 지금 같은 이렇게 반일 감정이 좀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내 차에 막 스크래치 나면은 어떨까요? 기분은 좀 나쁘지만은 지금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죠? 예. 네, 지금 딱 똑같은 거예요. 롯데 하이마트를 샀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에 당연히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본 차를 타고 있다면 일본 차 팔아버리고 국산차로 바꾸든지 그게 아니면은 그걸 감수하고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블랙박스를 좀 달고 약간 힘들더라도 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롯데 하이마트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저는 지금 당장의 대처 방법은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본하고 관계가 그러니까 일본하고의 외교적인 문제가 잘 해결되는지 안 되는지가 좀 달려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뭔가 해결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시작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주가가 예. 올라갈 수 있다, 내려갈 수 있다를 제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빠져 있지만 어차피 지금 팔 거 아니죠, 그죠? 예. 네, 지금 팔 거 어차피 아니면은 그냥 들고 가시는 게 나아요. 그래, 들고 가셔가지고 일본하고 관계가 조금 호전적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그래야지
이제 조금 더 이제 이런 악재가 조금 소멸되거나 우려감들이 많이 삭제가 되고 있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될지가 판단이 되는 거지. 아직은 진행 중이어서 더 심해지게 될지 아니면 지금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될지는 조금 더 외교적인 문제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상반기 매출 같은 것도 아무래도 불매 운동도 있고 그래서 좀 아니요, 그럴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것도 있겠지만은 지금 주식이라는 거는 실적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테마라든지 기대감이라든지 실망감이라든지 우려감이라든지 불안감, 그러니까 감정에도 많이 조금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일본하고 관계가 너무 심해지면서 롯데 아이마트는 절대 사지 마 이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까지 우리가 어떻게 지속이 될지는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롯데 아이마트가 지금부터 더 떨어진다 아니면 횡보한다 올라간다를 판단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실적에 너무 이렇게 매달리지 마시고 지금 분위기가 롯데 아이마트가 일단 주가가 올라가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어떻게 해소되는지를 먼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또 많이 떨어지고 지금 충격가가 발생됐잖아요. 그제 그래서 또 추가로 조금 더 했는데 아니요, 지금 추가 매수하기에는 아직은 애매하다는 게 그렇게 안될것 추가 매수했는데 같아요. 갑자기 일본이 너희랑 전쟁할래 이래버리면 이거 바로 한가 가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어떤 대응을 할지, 이 관계가 얼마나 더 악화가 될지, 아니면 더 유지가 될지, 아니면 호전이 될지를 모르잖아요. 네, 그건 이제 저도 뉴스를 보면서 접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WTO에 가가지고 우리나라가 이거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를 했지만 일본에서는 묵묵부답이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뭔가 악화가 될지 유지가 될지 호전이 될지는 조금 더 시간이 흘러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하면서 하는 거는 좀 힘들고요.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다, 일단. 예, 아시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감수해야 돼요. 이거 지금 알겠습니다. 어차피 팔 거 아니니까 이런 떨어진 거 감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좀 더 호전되면 전화 주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흐름이 다 내려가는 데다가 이제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더하네요. 네, 예,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힘을 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이 이슈가 끝나기를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예,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대한광통신 대한광통신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6,000원에 20%입니다. 네. 대한광통신은 제가 거의 주기적으로 상담을 하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지금 이거 대한광통신은 거의 한 달에 한 4-5번씩은 상담을 하는 종목인 것 같은데, 제가 6,000원대, 그러니까 언제부터 상담했냐면은 지금 시청자님이 매수하셨던 6,000원대 있죠? 예. 여기서부터 계속 상담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기서부터 제가 사지 마라, 저거 빠진다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지금까지 들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아니, 너무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네. 지지선이 얼마에 뜨는 거 싶어서. 지지선 없어요. 이거는 없어요. 지지선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대한광통신은 급등을 하고 빠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지선이 큰 의미가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에서 나와주고 그리고 빠져야 되는 자리에서 빠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3,800원 선이 무너지고 내려간다면은 다음 자리가 이제 2,500원, 3,000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이렇다 할 만한 반등 한번 보여준 적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왔던 거래량으로만 봤을 때 3,800원을 약간 무너뜨린다 하더라도 저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대한광통신이 지금 많이 빠진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가 많이 빠졌냐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많이 빠졌죠. 네, 지금 미국은 사상 최고치라고 하면서 찍고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런데 네, 그리고 말이죠. 일본도 지금 우리나라하고 좀 반일 감정을 해갖고 싸우고 있는 중인데도 약간 이렇게 투덕대고 있는 상태인데도 일본 시장은 어때요? 일본 시장이 좋죠.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어때요? 우리나라 내려가고 시장만 있어요. 그래요. 네, 우리나라 시장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 안 힘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지.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금 다 힘들어요. 주식하면 다 힘들어요. 왜냐하면는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증시 지금 빠지고 있죠, 그죠? 그렇죠. 네, 빠지고 있는데 보면은 코스피 종목이 125개가 올라가고 700개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코스닥 종목도 300 종목이 올라가는데 하락은 몇 개예요? 거의 880개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주식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거의 한 7, 80%는 즐거울까, 괴로울까요?
괴롭죠. 괴로워요. 근데 이게 어제부터, 지난주부터, 한 달 전부터, 3개월 전부터 계속 빠지게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주식시장에서 지금 한 2,000 종목이 있는데 그 2,000 종목 중에서 한 100종목 빼고는 다 빠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주식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거의 한 95%는 힘들다, 즐겁다? 맞습니다. 네,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대한광통신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 종목이 지금 괴롭다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증시가 좀 돌아서기만 하면 얘도 반등 나가서 올라가거든요. 얼마까지 가면은 팔까 싶어서.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게 만약에 또 외교적인 문제가 또 발생이 되면서 증시가 또 빠지게 되면 얘 또 빠져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계속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지금 상장된 종목 전부 다 답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가 내일 만약에 전쟁이 난다라고 봤을 때 대한광통신이 문제예요. 내가 사는 게 문제예요. 그거는 큰일이지. 네, 그러니까 전쟁이 난다면은 대한광통신을 팔아야 돼요. 아니면 지금 빨리 내가 지금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일의 경중이라는 게 있는데 대한광통신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주식시장 자체가 좀 올라가줘야 되는데 시장이 올라가려면 역시나 이 외교적인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거든요. 대한광통신의 좋은 거요, 나쁜 거요? 대한광통신은 나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대한민국이 안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안 좋다고요, 아버님. 네, 시장이 안 좋은 줄 아는데.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주식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고. 날마세만 빠지니까. 6천에 샀으니까 빠지지. 네, 6천에 샀으니까 빠지죠. 3천에 사지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비싸게 사니까는 내가 내려간다고 이게 안 좋은 기업인가 생각하는데 대한광통신 진짜 좋은 기업이에요. 근데 6천에 사니까 힘든 거예요. 얼마까지 가겠습니까? 이거는 일단 시장 돌아서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다시 지금 한 7번, 8번, 9번째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돌아서야 저도 추측이 가능해요. 근데 지금 얘가 3,800원짜리까지 거의 와 있잖아요. 네, 지난번에 3,800원까지 빠지고 지금 이제 안 빠지려고 하는지 올라가려고 하는지 의미가 없다는 게 내일 당장에 뭐 일본 문제가 조금 악화가 된다든지 뭐 북한하고 악화가 된다든지 미중 무역 협상이 완전 30일부터 또 이야기 나온다고 하는데 미중 무역 협상이 또 삐뚤어지면 대한광통신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또 빠진다니까요. 또 빠진다고. 그런 대외적인 악재들 때문에 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지금 어디까지 갈까 이거를 지금 궁금한 게 아니라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노심초사하게 바라봐야 되는 어쩔 수 없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떤 종목을 들고 있든지. 이해가 되세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괜찮은데. 그러니까요.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괜찮은데 대한광통신에는 문제가 없고요. 국가가 대한민국이 힘든 상황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압니다. 대한광통신은 시장만 올라가면은 아마 본전 언저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시장 올라가는지 좀 관심을 가져봅시다. 대한광통신은 괜찮아요. 6천에 사서 비싼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3,800원 지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얘가 3,800원에 지지가 안 된다고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외 악재가 생기면 지금 또 떨어진단 말이에요. 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이 문제라고요. 얘가 또 빠지면 쟤도 빠진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대한광통신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그걸 꼭 기억하시고 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전화를 받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 강연회 또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 강연회 어디서 또 진행이 되는지 보셔야 되기 때문에요. 고지를 보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현진 전문가와 함께 종목 상담 자세하게 친절하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상담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도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전화 2대 준비해놨고 인터넷 홈페이지도 항상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02377-0269, 3772-027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를 주시면 문현진 전문가와 함께 속 시원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이데일리TV 홈페이지 종목상담 게시판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오늘 전화 연결 혹시라도 안 되시면 이 종목상담 게시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희 주챔쇼입니다.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을 이 방송뿐만 아니라 실제로 만나서 상담도 해보고 투자 노하우도 배워볼 수 있는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 무료 강연회 열리니까요. 그 일정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전화 주시고 종목 상담 기다리고 계신데요. 문현진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도 상담해보고 매수하고 싶은 종목 매수해도 괜찮은지 혼자 덜컥 매수하셔서 나중에 고민 상담하지 마시고 사시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판단해보고 옳은 결정 내리실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현진 전문가를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들과 제가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죠. 이번 주는 광주와 그리고 천안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상담을 좀 진행하다 보니까 많이 걱정이 되실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것 같아요. 제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드리고 있는데요. 요즘 여름이죠. 날이 너무 더워요. 근데 여름인데 우리 동네가 덥다고 해서 또 문제가 우리 동네 뭐 망하는 건가? 멸망하는 건가? 우리 동네에 뭔가 문제가 생겼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름이니까 더운 거예요. 그죠? 근데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네가 영하로 가고 있다는 것은 좀 뭔가 이상해요. 그죠? 여름인데 뭔가 우리 동네에 눈이 내린다든지 영하가 온다는 것은 그건 조금 뭔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하고 내 종목이 다르게 가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지 시장이 다 빠지고 있을 때 내 종목 빠지는 것은 내 종목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 너무 안 좋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제가 주식을 하면서 제일 힘든 시장이 아닐까 정도로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은 대외 악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를 국내적으로만 예측을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고요. 지금 이제 대외 악재에서 갑자기 돌발 변수들이 너무 터지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언제 올라갈지를 판단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찌됐던지 간에 여름, 날씨가 더워서 지금 종목들이 다 축축 처져 있는 거고 시장도 처져 있는 거지 어찌됐든 이 계절은 지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시장 판단을 조금 하시는 게 중요한 거지 내 종목에는 아마 여러분들 들고 계시는 종목 중에 한 100종목 중에 99종목은 아마 문제가 없이 그냥 빠지고 있는 중일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시장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강의를 제가 이번 주에 해드릴 테니까요. 오셔서 많이 듣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고민들 다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도록 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뚜기뚜기 메뚜기. 네, 저 기억하고 계시네요. 제가 기운을 좀 넣어드릴까요? 요즘 힘들죠, 그죠? 예, 엄청 힘들어요. 네, 제가 뚜기뚜기 하면 메뚜기 한번 해주세요. 메뚜기. 아니요, 제가 뚜기뚜기 하면 해주세요. 타이밍이 맞아야 되겠죠, 그죠? 자, 갑니다. 뚜기뚜기. 메뚜기. 오랜만에 또 귀를 이렇게 확확 넣어드렸습니다. 예. 자, 대박 나시길 바라고 힘을 내시길 바라겠고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금호석이요. 금호석유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97,200원에 50%요. 97,200원에 50%요. 예, 이것도 추가하면서 좀 해가지고 이렇게 바꿨어요. 그렇죠. 주식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상담을, 제 방송을 좀 많이 보셨던 것 같기도 한데요. 상담을 할 때 제가 늘 강조해드리는 게 가격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금호석유도 마찬가지로 너무 비싼 가격에 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 빠질 때 더 괴로워요, 이런 게. 왜냐하면은, 시장이 빠지고 난 다음에 이제 어차피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냐면 지금 이렇게 금호석유처럼 우상향했던 종목들이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요. 네, 그래서 지금 금호석유는 시장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본전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 이상 올라가기가 조금 버거운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지금 당장에 빠진 거는 금호석유가 뭔가 잘못됐다든지 문제가 생긴 건 아니고 아까 제가 중간에 설명해 드렸지만은 시장이 지금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너무 좋은데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제가 말한 거예요. 그거예요. 실적이 좋으니까 빠진 게 아니라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올라오고 그게 발표가 나니까 빠진 거고요. 예. 네, 실적이 좋아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지 실적 안 좋았으면 주가 여기까지 못 올라왔어요. 예. 이해가 되세요? 예. 네, 시청자님이 10만 원에 사셨잖아요. 그죠? 10만 원 이상에 한번 사셨다가 이제 평단가 낮추신 건데 아마 실적 안 좋았으면 10만 원에 못 샀을 겁니다. 10만 원에 사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실적이 좋으니까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발표가 났으니까 어때요? 별 볼 일 없는 거죠, 그죠? 별 볼 일 없이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결혼하기 전까지 내 여자 이쁘잖아. 근데 결혼하고 나면 어때요? 콩깍지가 딱 씌어지고 벗겨지면서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게 설레이는 감정이 점점 이렇게 없어지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내 여자 만들기 전에 사귀기 전까지는 두근거리고 어떻게 막 그런 설레임이 있었는데 사귀고 나면 약간 이렇게 소홀해지는 그런 느낌처럼 주식도 똑같아요. 우리가 기대감이 있을 때는 주가가 급등을 하는데 발표가 나오고 나니까 매일 별 볼 일 없다 하고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거고요. 그런 상황하고 지금 시장이 안 좋은 거랑 겹쳐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지금 금호석유만 빠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빠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시장 올라갈 때 얘가 못 올라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네, 시장이 올라가기 그러면 시작을 했는데 얘가 못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조금은 금호석유에도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가 대응책을 좀 짜야 되겠죠. 근데 시장 올라갈 때 얘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 높으니까요. 저는 그냥 본전까지 들고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지금은 뭐 딱히 저점을 잡는 게 아니라 일단 시장이 저점을 잡으면 얘도 잡혀요. 예. 이 관점을 이해하시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지금 금호석유 차트 보고 계시죠? 예, 지금 보고 있어요. TV를 보면 보이실 텐데 지금 이 종목의 차트 모양하고요. 지금 이게 코스닥 차트 모양이거든요. 코스닥 차트 모양이고 코스피 차트 모양인데 조금 달라요? 아니면 거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코스피가 좀 더 낫은 것 같아요. 코스닥보다. 그러니까 코스닥 차트 모양하고 금호석유 차트 모양하고 조금 달라 보여요? 예. 비슷하게 보여요? 비슷하게 보여요. 네, 그러니까 시장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시장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겠죠,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시장이 중요하지 얘가 빠지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장 올라가기를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시장 따라가니까 시장은 어차피 올라갈 거라고 보니까요. 그냥 좀 더 기다려서 본전에 팔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현대위아 현대위하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61,000원, 6만 천 원이요? 20%. 20%요. 일단 6만 천 원에 20%면은 일단은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 요게 5만 원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이 5만 천 원을 뚫고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제 생각에 6만 원까지 가능성은 있어요. 예, 네, 근데 5만 천 원을 뚫지 못하고 빠지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쌍봉을 만들고 내려가거든요. 예, 네, 그렇게 되면은 3만 5천 원이나 3만 원까지 이렇게 다시 또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5만 예. 천 원을 뚫지 못하면 조금 이렇게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오늘까지는 아직 못 뚫었다라고 말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48,000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48,300원 요 자리가 지금 최근의 저점인데 요 자리 밑으로 밀리게 되면 얘는 51,000원 못 뚫고 내려간다는 신호거든요. 예, 그래서 48,000원 밑으로 빠질 때는 비중을 줄이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요. 그게 예. 아니라면 48,000원 밑으로 안 빠지면 굳이 손대지 마시고 들고 가셔서 51,000원 뚫으면 55,000원, 6만원까지 이렇게 가요. 그때 예. 55,000원 이상에서 비중을 줄여서 깔끔하게 마무리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현대위아는 저 3만원까지 내려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6만원에 예. 사는 게 아니라 3만원에 사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좋은 경험으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예,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잘 정리하시길 바랄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현대건설 5만원에 30%. 5만원에 30%요. 네. 네. 이건 뭐, 하도 빠지니까 손절매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네, 오늘 북한이 뭐 했어요? 오늘 북한이 뭐 했는지 알고 계세요, 혹시?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현대건설이 어떤 관련주인지는 알고 계세요? 예. 대북 관련. 네, 대북 관련주인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북한이 미사일 2개를 쐈어요. 미사일 발사체라고 뭐 미상 발사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뭘 쐈어요. 예. 네, 한 480km 정도 날아갔다 하더라고요. 예. 네, 뭐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걸 이제 쐈기 때문에 그걸 쏜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겠죠, 당연히. 그죠? 예. 네, 그럼 남북 경협이라든지 이런 분위기가 지금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미적지근하고 오히려 북한 측의 태도가 좀 이상해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쌀도 주겠다, 뭔가 다 해주겠다, 뭔가 마음을 열어라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다 필요 없다 하고 미사일 쏘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 정권이 그러면은 북한의 이렇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뭔가 정책을 펴는 것을 포기할까요? 아니면 계속 유지할 거라고 보세요? 시청자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유지하겠죠. 네, 유지를 할 거예요, 그죠? 예. 그럼 유지한다는 말은 남북 경협주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계속 빠진다는 말일까요? 올라갈 수 있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남북 경협주를 손절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들고 가서 나중에 대북 정책이라든지 대북 관계가 좀 호전될 때까지는 들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 정권이 약간의 공경에 처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외교적인 문제가 지금 상당히 여기저기서 많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북한 관계부터 먼저 좀 잘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쪽으로 정책이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역시나 상승할 만한 여진이 있으니까 오늘 빠지는 것 때문에 겁내지 마시고요. 그냥 빠지더라도 올라갈 때 판다라고 생각하고 들고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건 한 달 같이 빠지고 있는데, 이거. 네, 한 달 동안 대북 관계가 좋아지질 않았으니까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남북 관계는 하지 말고 그냥 들고 갈까. 손절하시겠다 하면 남북 관계가 더 이상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손절하셔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북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들고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시청자님 생각이 이제 남북 관계 끝났다. 아유, 이거는 답 없다 생각하면 손절하고 다른 종목 사시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참고되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시청자님께서 이게 주가가 빠져서 손절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능성이 없을 때 손절하는 거죠. 그죠? 근데 저는 가능성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대북 관계는 답 없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손절하는 게 훨씬 현명하다라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을 내고 들고 가셔가지고 이건 올라갈 때 잘 팔아내시면 돼요.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도이치 모터스요. 도이치 모터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매수가는 1,300원에 30%요. 1,300원에 30%요. 이거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네, 실적이 좋다고 이게 계속 그래갖고, 지난번에 한번 잠깐 먹고 나왔다 다시 들어갔는데 지금 물려버렸어요. 네, 이거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될 때 다른 종목을 정리하고 들어가신 건가요? 네. 네. 지금 시기가 딱 그런 시기여가지고, 일단 이거는, 실적이 좋다고 해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라 실적이 좋아서 얘가 4,000원부터 13,000원까지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주식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뒷북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항상 실적이 좋으니까 올라간 거지 좋아서 이제 앞으로 더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주가가 더 가려면 무슨 실적이 좋아야 되냐면은 3분기 실적이 좋아야 돼요. 2분기 실적이 좋은 거는 과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3분기 실적이 좋을지 안 좋을지를 판단하고 사야 되는 건데 지금 아마 좋다는 이야기만 듣고 샀으니까 과거에 좋았던 걸 사게 된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주식의 기초니까 많이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요 종목은 지금 빠져 내려가는데 9,500원짜리가 무너지면 안 되는 자리인데 오늘 9,500원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단기적인 대응을 잘 하시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9,500원에서 손절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나는 단기가 아니라 좀 장기로 가져가 볼래라고 한다면은 요 종목은 7,000원까지나 8,000원까지 이렇게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저기까지 내려갔을 때 대응을 해가지고 올라올 때 수익을 내는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9,500원에 네, 9,500원 무너질 때 손들어야 되는데 지금 9,370원이에요. 오늘 종가 보고 결정할까요? 그러면 그렇죠. 오늘 종가 보고 선정하셔가지고 9,500원 이상으로 종가 때 올라가주면은 들고 가보는데 그게 아니면 그냥 손들하시는 게 일단 다음번 매매를 위해서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잠깐만 한마디만요. 그럼 9,500원 종가 지켜주면 매도 얼마에 하면 될까요? 종가 안 지켜지면은 매도를 아무 때나 지금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켜지면은 그냥 들고 가시는데 본전 빨리 정리하세요. 늦게 사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TV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NC소프트요. NC소프트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472,848원이요. 네, 472,000원으로 생각을 할게요. 예. 네, 일단 472,000원대 사셨는데 지금 비중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예, 비중 50%예요. 50%요? 예. 일단 사셔서 수익이 나고 있네요. 그죠? 예. 수익이 나오고 있으면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잘 팔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최고점에 팔려고 하거든요. 그죠? 예, 그냥 팔면 수익인데 최고점에 팔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주식을 하는 목적이 수익을 내기 위함인가요? 아니면 최고점에 파는 게 목적인가요? 수익을 내는 거죠. 그럼 오늘 팔아도 목적은 달성인데, 그죠? 그게 잘 안 되죠. 욕심 때문에, 그죠?
아 근데 조만간 벌써 S 나오고 리니지 2M 나올 때까지는 하면 그러니까 좀더 오르지 그런 않을까. 기대감들 때문에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지금 못 팔겠잖아요. 그죠? 아, 예.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욕심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나와가지고 주가가 올라간다 보장도 사실은 없는데 그냥 내 마음이 지금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지금 수익이 났는데도 팔기가 조금 아쉬운 거고, 그죠? 미련이 남는 거고 못 팔겠는 거잖아요. 예. 그거 누구 문제예요? 제 자신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걸 조언을 줘봐야 사실을 딱 깨놓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조언을 주더라도 시청자님 못 팔아요. 누가 결정을 해야 팔아요? 아, 제가 결정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 판다고 결정을 하지 않는 이상 이거 수익 안 나요. 아, 저는 전문가님께서는 한 고점 얼마로 보시는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제 고점이 얼마 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다 맞출까 못 맞출까. 신이에요. 제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지금 저는 주식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저라면 팔아요. 일단 비중 50% 들고 가지 않고 일단 저라면은 3분의 1 내지 절반 정도 지금 팔아서 수익을 챙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트가 봤을 때 50만 원 올라가면 얘가 올라가는 게 쉬웠어요? 아니면 못 올라가고 버거워해요? 버거워하죠, 지금요? 그럼 버거워하려고 하는 자리가 지금 50만 원인데 49만 원이면 이제부터 버거워할까요? 힘내가지고 막 올라갈까요? 버거워 좀 하겠죠. 그러면은 굳이 여기서 50%를 다 들고 가야 돼요? 아니면 내가 조금씩 덜어내면서 좀 해주는 게 좋을까? 수익을 좀 불알매도하고. 이해가 되세요? 지금 예. 이거를 고점을 어떻게 잡느냐가 아니라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거 리니지 그런 거 발표가 있고 신작 게임 관련주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거 한 57만 원까지 갈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50%를 다 가져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버거워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굳이 50% 다 가져갈 이유가 없으니까 수익을 좀 일단 실현시키면 일단 돈 벌었잖아요. 그죠? 예. 네, 잘 사가지고 돈 번 거고 그 나머지 물량이 50만 원 뚫고 올라가주면은 더 많이 버는 거니까는 더 땡큐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예. 근데 지금 50% 물량 다 들고 가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좀 절반 팔았으면은 다행인데 내일 갑자기 이제 발표 났는데 하한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실적 발표 났는데 갑자기 하한가 가거나 뭔가 갑자기 폭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럼 NC소프트도 만약에 그런 일 때문에 다시 46만 원까지 떨어지면 시청자님 오늘 후회하지 않을까요? 후회하겠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될 거라고만 생각하고 아무 대책을 안 짜는 건 잘 됐을 땐 너무 좋은데 안 되게 되면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나중에 진짜 후회하고 자괴감 들어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저는 매도하는 거 의견을 드리고요. 일단은 마음이 허락하는 만큼 절반에 가깝게까지 매도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요거는 50만 원이 고점이기 때문에 저 50만 원에서 51만 원 뚫어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이슈 때문에 아마 55만 원까지 치고 갈 수 있는데 만약 못 뚫으면은 빠질 자리이기 때문에요. 저는 지금부터 수익 실현 일단은 해놓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거를 앞으로 매도할 때도 참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을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상담해봤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주말에 또 무료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일정 확인해 보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일정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주식 챔피언쇼 주챔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내일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챔피언쇼 주챔쇼는 언제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곁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